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에 더해서 대출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지 이 향방들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문자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관련 그 어떤 궁금증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 한 주 마지막 이제 주 중에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은 뭐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이 비는 단비일 수도 있고 또 장마로 인해서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측 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날씨의 변화인데요. 마찬가지 부동산 시장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대통령은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심상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잘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은 사고 팔고를 적시적도에 잘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선은 부동산 향방,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데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연락을 주셔서 말끔하게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서 전화 많이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민 말끔하게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방송 중에 진행되는 생방송 상담 요청해 주셔도 좋지만 이외에도 오프라인 자리 있거든요. 이 설명 또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미나를 이제 2주 간격으로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처음에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의 인상을 보면요, 좀 아무래도 이제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세미나를 끝나고 난 그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좀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부분도 있고요. 내가 알고 싶었던 것, 또 그 이상으로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드백, 즉 세미나 끝나고 나서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돌아가시는 게 저 또한 왜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운동 삼아 오시고 또 머리도 말끔하게 또 앞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도 좀 답답한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세미나 오셔서 정말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시는 근심 걱정들 세미나에서 훌훌 털어버리시면 좋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이슈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막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주 정도 됐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정책을 써서 이 집값을 좀 잘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을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요?
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서울 집값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또 어디는 오르고 또 어디는 오르지 않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자, 중요한 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보죠. 지금 집값이 많이 너무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희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판도라는 여자가 상자 절대 열지 말라는 상자를 살짝 열었더니 세상의 모든 재앙들이 판도라의 상자에서 빠져나왔어요.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재앙들. 하지만 얼른 그걸 알아채고서 닫았는데 그 안에는 희망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아직도 우리 속에는 희망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색깔로 좀 또 이미지로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라는 희망 섞인 부분을 잘못 정책을 폈을 때 희망 고문이라는 부분으로 전락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19세기에 프랑스의 한 소설가가 단편 소설로 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이 정말 밝은 빛이 되어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치로 나타나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고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조금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2017년 5월 10일부터 이제 출발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6월 17일을 신호탄으로 파리 대책, 많은 분들이 파리 대책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도합 9월도 냈어요. 도합 6번의 부동산 정책을 냈어요. 자, 이 희망은 뭐였냐면 결국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집값을 잡겠다라는 희망 섞인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을 냈는데 결과치는 어떻게 되냐? 이 정책이 결국은 집값을 더 오르게 하는 정책이 됐다. 즉 희망 고문이 된 사례를 익히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로도 2017년 이후로 20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재임 시기에 계속 부동산 규제책, 특히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은 반대의 결과치가 나왔어요. 집값이 안정화되기커녕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고 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과연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걷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펴서 뭐 수요를 이렇게 좀 잠재우고 뭐 이렇게 부담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정책을 안 쓰고 공급에 대한 정책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 집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마저도 고민이 많이 쌓일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런 희망 고민을 한번 경험을 한 상태에서 과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미지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서울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부분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 거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곳들에 대한 아파트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가격 상승 여력이.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내고 있는 정책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굉장히 좀 처음에 이제 이거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심상치 않으니까 다시 재지정을 폭넓게 했습니다. 그런 어떤 서울시에서 정책을 어떻게 낼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을 좀 유심히 관찰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심상치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우선은 공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금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특히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어떤 그 서울시가 또 아니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희망 섞인 부분을 내세워서 너무 이렇게
공급이 작은데 수요들이 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심리적으로 좀 제어를 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한번 희망 고문이라는 부분을 경험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정부에서는 쉽사리 그런 식으로 규제책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감히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필 것인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제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내놨던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좀 자극하는 이런 역효과를 가져왔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좀 옥죄어 오는 정책보다는 공급 과속화에 좀 맞춰서 정책들을 내놓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정책들은 앞으로 상황을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에 맞는 전략을 또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전략을 세우셔서 부동산 시장에서 좀 성공적인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잘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방향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6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또 해소해 볼 텐데요. 저희 상담 중에도 계속해서 상담 요청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 전화 연결부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한 12억대로 30평 네. 실거주할 아파트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당동의 삼성 아파트 아니면 홍은동 북한 더샵 아니면 또 사당동 동작 삼성 레미안 요 30평대 아파트 중에 네.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향후 5, 6년 내에는 다시 매도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상승할 여력이 좀 있는 아파트로 추천해 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세 곳 지역에서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셨다가 5, 6년 내에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맞는 플랜이 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이 괜찮을지 저희 대표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12억 정도로 지금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려고 해요. 또 실거주 목적이신 거고. 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곳이 신당동이라고 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사당동이라고 또 했어요. 예. 또 하나는 홍동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항상 이 아파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건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동에서 구로 확대를 해야 돼요. 신당동이 무슨 구죠? 중구. 신당동이 네. 중구입니다. 중구. 그죠? 네. 중구. 그리고 사당동이 무슨 구예요? 동작구요. 동작구. 네. 그리고 홍은동이 무슨 구예요? 서대문구 아닌가요? 맞아요. 서대문구. 잘 알고 계세요. 자, 근데 요 세 개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흔히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세 곳 중에서 어디가 그래도 좀 이미지가 여기 셋 중에선 어디가 가격이 제일 높을 것 같고 어디가 그 다음이고 어디가 그 다음이고 이럴 것 같아 라고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1등일까요? 세 개 중에서만 그러니까 보면. 느끼기에는 동작구 그다음에 신당동 홍은동 동작구 1등, 아닐까요? 신당동, 중구 2등, 서대문구 네. 3등 그렇게 됐죠? 네.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세미나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이 나올까 하고 좀 뭐랄까 의아해. 근데 이거는 의아할 문제가 아니라요.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보다 난 서초구야 또 강남구야 송파야 용산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이것들 중엔 더 우선하겠죠. 네. 자,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자 다시금 뒤집어서 이
서대문, 홍은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 번 더 볼게요. 네. 자, 왜냐하면 제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항상 제일 우선순위에서 선택하지 않을 부분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정말 우선순위가 더 잘 잡혀요. 근데 우선순위가 좋은 거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고민하면 이 고민이 잘 안 풀려요. 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죠. 다시 짠 하고 보면 자, 홍은동으로 왔어요. 그 홍은동은요. 이렇게 서대문 지역 중에서 이 홍제동이 있고 홍은동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홍제동이라든지 무학지역 있는 홍제역 쪽은 홍제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이 홍은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당장에 지하철로 따졌을 때 홍제동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서 더샵 아파트가 단지도 크고 지어진 지도 오래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살펴보면 집값은 홍제동이 우선하고 홍은동은 이 안에서도 밀려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아까 중구하고 또 동작구하고 서대문구하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아까 동작구 1등, 중구 2등, 여기가 3등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물며 이 서대문구 안에서도 또 홍제동보다 홍은동이 우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홍제동보다 못하다는 소리예요. 순위 다툼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더더욱 구라는 큰 테두리에서도 또 아닌 거고, 그리고 홍제동한테도 밀리는 홍은동도 더더욱 지하철도 멀고 하기 때문에 새 거가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값 상승 여력은 좀 약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쉽게 여기 홍은동을 조금 이렇게 배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구 신당동하고 이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를 들여다봤어요. 중구 신당동은 괜찮죠? 네. 왜냐하면 이쪽도 사실은 종로 중구가 업무 지역의 출퇴근 수요도 많을 뿐더러 교통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6호선에 또 이렇게 5호선 라인인데 바로 이어서 뭐 3호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강남으로도 접근이 좋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도 괜찮기는 해요. 하지만 네. 이 집값을 판단하는데 우선순위는 강남이에요. 자, 볼게요. 지금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심상치 않은 것 중에 1순위는 강남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올 초 작년부터 해서라도 네.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어디가 그 다음에 좀 오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강남하고 가까운 곳이 지금 다른 데보다 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용산하고요. 그리고 여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여기는 이게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이 아닌데 강남하고 가까운 곳은 뻔해요. 여기 성동구, 여기 광진구, 그리고 여기 동작구. 이 정도가 사실은 지금 도마 위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수요 공급 논리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시장이에요. 매수 시장은 뭐냐면 매수인이 집 나온 집들 많은데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 공급 논리에서 이제 공급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량 중에서 그래도 서울, 그러니까 강남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곳들이 인기가 더 좋아요. 자, 얘기는 일단 아까 중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동구에 대한 인기보다도 중구의 인기가 조금 더 덜해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집을 다시 14억에 12억 두고 찾을 때 저는 중구라는 쪽을 조금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동작구와 더불어서 성동구하고 그리고 이 광진구 3개 중에서 골랐으면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결론은 중구에 있는 아파트도 나쁘지는 않지만 집값이 우선순위로 따져서 강남하고 가까운 쪽이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오른다 생각했을 때
중구 대신에 다른 거를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그래서 우선은 아까 본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를 다시 본다면 여기야말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남성역 위쪽으로 이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전체적으로 한 8,000세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모였으면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남 또 서초 집값이 비싸면 일로 많이 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얘도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얘를만 그냥 콕 찍어서 얘를 선택해야지라는 부분보다도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런데 그 가격에 맞는 게 또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작구 사당동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 옥수동 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 옥수역, 금호역, 약수역을 통틀어서 집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금호 두산이라든지 뭐 동아약수 하이츠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뭐 나중에 뭐 재건축, 리모델 이런 화두도 있기 때문에 괜찮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어쨌든 강남에서의 집값 상승에 의해서 바로 후광을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도 한번 들여다 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이 광진구 자양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 이렇게 면면에 살펴보면 여기도 집값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이제 청담, 삼성동이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 건너편에 청담 루엘 같은 경우에 3위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일반 분양 금액이 가장 높아요. 현재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값이 비싸면 결국 바로 이어서 한강 너머에 있는 이쪽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2억 선에 있는 아파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결국은 아까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옥수동에 있는 옥수 금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중구도 과감히 좀 버린 거는 걔보다는 얘가 낫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조금 방향을 틀어드린 거고 아까 서대문구 홍은동보다는 또 중구나 또 이런 다른 지역이 더 낫기 때문에 걔도 일찌감치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이 몇 년 후, 5, 6년 후에 또 살다가 뭐 파실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라면 확실하게 수요층들이 좋아하는 곳을 내가 선점하고 있는 것이 거주 겸 투자입니다. 어찌 보면 투자 겸 거주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다른 데보다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한테 숙제 내드렸으니까 또 다른 거 성동구라든지 광중구 아파트 어울려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예, 도움 감사합니다. 우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변경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같이 함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지역들이 아무래도 강남과의 접근성도 그렇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분석해 보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문자 체크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그린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전세 만기가 올 8월이라 예. 지금 현재 뭐 재계약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재계약하고 2년 뒤에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올해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솔직히 너무 고민이 돼서 전화 드렸고요. 네네. 지금 매수를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중계그린 21평이거든요. 예. 뭐 21평을 매수를 해도 좋을지 지금 전세가 3억 2천인데 네. 그 조금 더 보태서 매매가 한 5억대로 더 좋은 아파트가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고요. 예. 아니면은 그 뭐 재개발 예정지 그 뭐 빌라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할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예산은 지금 한 5억대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네. 그 선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비슷한 곳을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재개발 쪽을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또는 전세를 연장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또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대표님과 한번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중개 그린 아파트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이걸 살까? 네.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살까?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고민이 연장을 돼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안 살까? 네. 아니면 살까? 네. 아니면 산다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살까? 네. 아니면 아파트 말고라도 좋은 지역에 있으면은 뭐 빌라라도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거를 살까? 뭐 이런 네.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네. 자, 한번 볼게요. 이쪽도 지금 이재명 정부 이후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 올리고 있어. 그래서 시청자님은 아마 이 시기에 차라리 집을 살까도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중개 그린 아파트가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죠. 지하철역 중개역 바로 옆에 있고 네. 또 이게 3,500세대나 돼요. 예, 그러면 이런 3,500세대가 지하철역에 있는데 뭐 나중에 재건축까지 바라보게 된다면은 일거양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야, 이걸 사는 게 훨씬 낫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1평이 5억대라고 했어요. 그죠? 네. 자, 볼게요. 우선 중개 그린 아파트가 참 위치에 좋습니다. 중개역 바로 옆에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게 재건축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주민들이 좀 안 하려 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면 재건축은 쉽게 안 되겠죠. 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요. 결국은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냐를 갖고 따져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20평대, 그러니까 10평대에서 20평대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지금 이 안에 주차 난도 심각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노후도보다도 이 주차라든지 거주 환경 이런 부분이 많은 점수를 주게끔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로 이제 이렇게 제도들이 많이 지금 뒤바뀌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얘도 재건축을 해야 돼라고 하는데 요건은 그래요. 자, 얘가 이제 저층 그 아파트는 아니에요. 이제 중층 아파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옛날에 찾아보면 용적률, 새로이 찾아먹을 용적률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 거의 그 일반 분양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집값이 21평인데 5.5억이야. 근데 너 24평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거 추가 분담금 5억 내라고 한다면 이 5억에서 5억 5천 사이를 더해서 뭐 10억 5천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20평대가 이게 만약 시세가 11억, 12억은 충분히 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 효과성은 있어요. 문제는 이 5억이라는 금액을 거뜬히 지불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강남하고 가까운 재건축은요. 5억, 6억 시공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다가 꺾이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 됐어. 나 그 정도 돈 없어. 아니 그냥 이거에서 그냥 무상으로 20평대 간다고 그러면 찬성 안 할 사람 없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닌 이 정도의 공사비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좀 부담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여기뿐이 아니라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건축을 희망을 갖고 여기를 매입한다라고 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또 어떤 희망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요. 예, 자 지금 이게 아까 21평짜리가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방 2개 하나 화장실 하나의 구조의 아파트가 얼마만큼 이렇게 가족 형태, 아기 낳고 또 아기 하나 더 낳고 그런 식으로 살겠어요. 이제 거쳐가는 부분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20평대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실거주라는 부분도 약하고 재건축에 대한 희망도 약하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을 대신해서 다른 아파트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서울 시내 괜찮은 지역에 5억 5천짜리 아파트가 20평대, 30평대들이 이렇게 뭐 지하철 가깝고 뭐 한 곳들이 있느냐 그러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은 아파트라는 목적으로 그 정도 금액선에서 한다 그러면 서울을 벗어나야 되거나 서울도 굉장히 좀 변두리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집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인데 만약에 똑같은 방 2개 하나 구조인데 이런 아파트, 재건축될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뭐 얘가 아파트도 재건축은 안 되는데 재개발을 해가지고 뭐 잘 될 수 있느냐? 잘 될 수도 있겠죠.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 이런 커버가 이제 색깔이 딱 드러나면 그건 인식 변화가 되니까. 근데 좋은 지역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재개발 현장에서의 어떤 그 동의율 이런 부분요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특히 다세대를 갖고 있는 많은 그 조합원들 간에는 다세대의 조합원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동의를 해요. 재개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이익이 날 수 있느냐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면요 오히려 재건축보다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가 훨씬 수익 창출이 많이 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단 지역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를 탈피했는데 그 지역이 저쪽 뭐 도봉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이쪽에 머무른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좀 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여기를 살펴 본다면 여기도 좋은 입지인데 아까 방 2개 화장실 하나 아니면 방 3개 화장실 하나 둘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금액선에서. 근데 딱 봐서 거기가 재개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일단 지역적으로 훨씬 나은 지역인데다가 재개발을 했을 때 동의율은 훨씬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다세대 밀집촌이라고 한다면.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지금 전세를 계속 살아라 라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토기에나 모아타운을 사들인 분들이 지금 집값이 작년, 재작년 하고 틀리게 계속 올라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세 사는 거는 이익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집값을 사면 이익이 돼야 될 집을 사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중개 그림 같은 경우는 재건축되는 데 있어서 그것마저도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좀 한강변 쪽이라든지 강남 좋은 쪽 접근성 좋은 쪽으로 비슷한 금액에 뭐 투룸 아니면 쓰리룸 정도로 일로 이사를 계획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얻어낼 효과, 재개발 이후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효과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많은 분들이 중계동 살기 좋잖아요. 네. 뭐 아파트 엄청나게 밀집돼 있고 애들 학교 다니고 또 뭐 쇼핑하고 여성들이 사는 데 있어서 그만큼 좋은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른다면 재건축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그 한계는 결국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지역적인 이미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좀 전세로 계속 사는 거는 아니다. 우선 전세에서 집을 사되 그 집을 사는 부분은 좀 더 지역을 달리해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근데 그런 공부를 세미나 때 이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가 된다면은 확신도 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님 네. 꼭 세미나 오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길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재건축보다 재개발 쪽으로 그리고 지역도 지금 계신 곳보단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신 다음에 어떤 방향이 더 나을지 현명한 선택, 결정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내 집 마련 관련해서 궁금증과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문자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77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월에 서울시 건축법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용적률이 상향이 됐다고 하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성도 좋아지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사업성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우선 이 주택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주거정비법, 도정법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건축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법 아래 규정된 조례에 대한 개정인데 건축법에 언급해서 지금 조례를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2종 주거지역이다, 3종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법 테두리에 그 용적률 상한선이 있어요. 자, 그거는 각각 250%에서 300%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너무 과열되게 용적률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종 주거지역에서는 200%, 3종 주거에서는 300%로 250%로 각각 50%씩 내려서 인가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요 부분들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지역에서는 250%까지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고 3종 주거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을 찾아먹고 있어요. 획기적이죠. 예. 자, 근데 아까 질문 내용이 그거예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도정법에서 된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건축법에서의 혜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연립 다세대 쪽으로 국한된다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 일반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면 도시형생활 짓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직 그 제도에 묶여 있는 부분, 또 마찬가지 도정법에서의 아파트를 짓는 부분, 이 두 가지는 예전 방식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로 해서 뭐가 좋아지는 거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건축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세대라든지 이런 연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더 주어진다게 된다면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모아타운 내 이 자율정비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따진다면은 이 건축법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쪽이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 용적률만 상향해서 될 거는 아니고 주차에 대한 완화 책이라든지 일조권에 대한 완화 책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실질적으로 완화된 효과를 다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을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논의 중에 있어서 되기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선 건축법에 대한 용적률 상한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부분이 맞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도정법이나 주택법까지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재개발, 재건축 또 일반 아파트까지도 포괄적으로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지금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까지도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공급 측면 활성화를 위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이제 건축법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이고 만약에 주택법과 도정법도 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모든 거의 주거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이렇다라고 설명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그 망원동 망원 대림 1차 한 26평에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지금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로 이사를 가고 싶어가지고 네. 장기동이나 이제 풍무동 쪽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예. 풍무동이 장기동보다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한 금액으로는 장기동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예. 좀 부담되더라도 풍무동 쪽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랑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매수를 하면 망원대림 1차 아파트는 3년 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받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을 이제 3년 내에 매도를 하시면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네. 그리고 김포시 쪽에 장기동과 풍무동 중에 어디가 더 네. 나을지 이렇게 궁금하신 네.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망원 대림 이편한선 1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세요. 네. 자, 근데 이제 자녀가 김포 쪽에 사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이제 계획을 네. 하시는데 네. 이거를 팔고 네. 글로 갈까 하는데 네. 어쨌든 자금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니까 편안한 거는 저 김포 한강 신도시 장기지구가 있고 네. 또 풍무지구가 있어요. 네. 자, 우선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은요. 이 한강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강지구 그리고 장기지구가 두 군데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이 서울 접근성으로 따졌을 때 네. 뭐 고촌이라든지 풍무라든지 이쪽 걸포라든지 이쪽 부근에 비해서 멀어요. 네. 그래서 말은 신도시긴 하는데 네. 한때 한참 유행했던 것만큼이나 거주하는데 거리감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네네. 네, 차로 퇴근하는 것도 그렇고 이 네네.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집값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집값보다는 서울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네. 풍무동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네네. 거예요. 단지 네. 이쪽에서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깝냐 뭐냐에 네. 따라서 가격 상승 여력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풍무동이다. 풍무역 근처에 풍무센트럴이라든지 프루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 있다면 악착같이 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옳겠다 싶어요. 네. 자, 근데 다시 원점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자, 지금 이거를 산다면 네. 지금 마포 망원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를 파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3년 안에. 자,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자녀가 이쪽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일로 이사를 내 집으로 하는 게 맞을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만약에 물론 이제 이쪽에서 사는 거는 내 집에서 살아야지 자녀가 있다고 해서 전세로 굳이 살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대리 이편한세상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일로 와서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일단은 저는 파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부분을 네.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은 자, 얘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세금이 앞선다. 네. 시장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 무슨 소리냐면 네. 일시적 이주택을 3년 안에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그죠? 네. 네. 근데 이 비과세라는 거에 현혹이 돼서 반드시 이거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안 팔면 어떻게 되는데? 안 팔면 팔면, 결국은 네. 나중에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했을 때 김포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죠? 네. 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얘를 팔고 나서 얘를 팔면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네. 제 얘기는 일단은 3년 내에 파는 비과세는 잊어라. 아, 즉 네. 얘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얘를 산다고 해더라도 3년 안에 반드시 팔아야 되는 세금에 억눌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아, 네. 나중에 비전적인 부분은 훨씬 망원동의 아파트가를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해요. 아,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망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얘를 오래 가져갈 거야 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 일단은 김포로 가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쪽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집을 살 거냐 아니면 네. 전세를 거주할 거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왕이면 또 가는 데 있어서 굳이 뭐 전세로 갈 이유가 어디 있어? 또 자녀들 애들 키워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여기에 네, 머물러 네. 있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 있는 부분을 사든 사지 않든 여기에 큰 목적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생활이 편리한 쪽에 내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서울 망원동에 있는 아파트는 팔지 마라가 정답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얘를 나중에 팔아서 세금이 좀 나온다 그러면 세금 좀 내면 어때요? 대신에 내가 든든한 한 놈, 똘똘한 한 놈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갖고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런 네.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네, 네, 네. 하여튼 어떤 뭐 자녀 때문에 일로 넘어가신다 하니까 아까 네. 이대로 뭐 일석이주택 다 잊어버리시고 네.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를 하든 집을 사든 네. 여기로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시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곳은 정리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김포 쪽은 시청자님 생각대로 풍무동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상담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 설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그거예요.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더라도요. 감독이 선수를 제때 못 쓴다고 한다면 그 팀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근데 감독에 대한 부분은 어떤 플랜, 계획을 잘 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안고 있는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부분을 같이 의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이 좀 더 좋겠다고 하고 계획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으로 움직이시게 되는 거고. 자, 그런 부분이 고민을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 즉 작전을 어떻게 잘 짜느냐. 이 부분을 이런 그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하지만 세미나 통해서도 해요.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정말 갖고 있는 고민들을 확 풀어제껴 가지고 적절하게 딱 이렇게 이제 작전을 잘 짜드린다 그러면 개운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세미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세미나 오셔서요. 여러분 안고 있는 고민 다 풀어 헤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